이제 4단원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위한 파일 녹화를 할게요.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소화와 순환, 그 다음에 소화와 순환, 그 다음에 아마 호흡하고 배설일 거예요. 이 단원은 전체가 생물단원이고 외울 것도 많고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할 거예요. 공부하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먼저 소화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순환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호흡을 공부할 거고, 배설을 공부할 건데, 이렇게 공부를 모두 다 할 때 이거 전체가 한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운반하고 필요한 것이 다시 운반이 되고 필요 없는 것을 어떻게 내보내는지로 공부할 거예요. 시험 범위를 의도적으로 4단원과 5단원으로 맞췄는데 그 이유는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거고, 여러분들은 3학년 때 교과서가 현재 3학년 거랑 바뀌어요. 바뀌면 3학년 올라가서 다시 생물단원에서 한 생명체가 어떻게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외부랑 반응하는지도 배울 거예요. 먼저 소화와 순환에서 소화를 배울 건데, 소화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음식물을 섭취하는지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영양소의 뜻이에요. 영양소란 무엇일까요? 영양소의 뜻. 영양소는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쭉 읽어주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속에 있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게 영양소예요. 그러면 이제 영양소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가 있냐? 여러분들은 일단 6가지 영양소를 다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두 번째는 단백질, 세 번째는 지방, 네 번째는 비타민, 그 다음에 무기, 염류,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선생님이 왼쪽에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영양소다라고 적어놓고, 오른쪽에 이제 영양소 종류를 쭉 적어놨는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은 모두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모두 다.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에요. 가장 많이 구성을 해요. 그리고 무기, 염료도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요. 우리 몸 대부분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이 빠졌죠. 비타민은 어떤 것을 하냐?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도 않고 우리 몸을 구성하지도 않지만 바로 생리작용을 조절해요. 우리 몸이 이제 어떤 세포나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필요할 때 소모되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생리작용을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영양소의 뜻이 우리 교과서에는 2가지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3가지 역할이 더 되겠죠.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전체적으로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영양소가 될 것이고, 주요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비타민에 대해서는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가 될 거예요. 이제 화살표로 연결된 것 봐서 영양소를 공부해보면 탄수화물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로 밥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이 들어있고요. 단백질은 주로 고기나 콩에 많이 들어있죠. 지방은 기름기죠. 삼겹살의 기름 부분 아니면 식용유나 이런 기름 등에 들어있고요. 여러분은 비타500이나 이런 음료수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채소나 이런 데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요. 무기, 염류는 주로 채소 같은 데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물은 우리가 항상 섭취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할 때 가장 많이 구성하는 게 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 염류가 들어있고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세포를 구성하는 주 원료고요.
무기 염류는 뼈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전 단원에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글로 써줄 수도 있겠지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바로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 같은 거 화학식을 배웠죠. H2O. 다 화학식 쓰기는 너무 어렵지만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C와 H와 O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만 N과 P와 S가 추가가 돼요. 질소와 인과 황이 추가돼요. 선생님 이걸 적는 이유는 우리 시험범위 맨 마지막 배설까지 공부하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즉, 요 3대 영양소라고 해요. 요 세 가지를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는 모두 다 탄소, 수소, 산소가 주 구성 원소이다. 그리고 단백질만 질소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황과 인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예요. 나머지 이렇게 6개, 요거 3개를 포함해서 전체 6개를 영양소, 주요 영양소 6개라고 합니다. 이 주 영양소에 대해서 요거 3가지는 부영양소라고 하죠. 여기는 3대 영양소, 여기는 부영양소라고 하죠. 이 소리는 3대 영양소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일 거예요. 부영양소는 조금만 필요하고 무기염류나 물이나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전부 다 우리 몸에 저장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타민은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비타민은 어떤 작용을 하냐? 항상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비타민 항상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음식물의 섭취를 공부하면 우리 교과서는 142페이지로 넘어가서 음식물을 왜 섭취할까요? 바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겠죠. 영양소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주로 몸을 구성하는 거는 천천히 차곡차곡 쌓이는 저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로는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열량을 얻기 위해서 음식물을 섭취해요. 열량의 단위는 뭐라고 배웠죠? CAL, 칼로리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사거나 아니면 빵이나 이런 거 사면 뒷면에 칼로리가 다 적혀 있을 거예요. 바로 어떤 음식에 에너지가 얼마만큼 열량이 들어있다로 표현을 한 게 바로 열량, 칼로리가 될 거예요. 편식을 하지 말자라는 게 있는데 142페이지 그림을 보면 편식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잘 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식단을 보면 전체 열량은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밥이 200이고요. 다음에 우유가 110이고요. 다음에 닭다리가 3개가 적혀 있어서 390이거든요. 오른쪽 것도 똑같이 해서 390이 나와요. 그런데 잘 보면 영양소가 빠져있죠. 부영양소들을 잘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142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고루 먹자라는 선택을 잘 해야 될 거예요. 14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이렇게 열량을 얻기 위해서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식품 피라미드를 이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식품 피라미드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143페이지의 그림을 딱 보면 밑에 쪽에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고 위쪽은 조금만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소리는 주로 먹을 밥이나 빵 같은 것은 1층 것을 먹자. 그 다음에 2층 거는 조금 더 1층 것처럼 주로 먹는 게 아니라 잠깐 더 먹고 맨 2층은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품 피라미드까지 음식물을 섭취할 수가 있고 이 식품 피라미드를 참고해서 식단을 만들면 될 거예요. 이제 다음 파일에서는 뭘 공부할 거냐면 영양소를 찾아라 라고 돼 있어서 영양소 검출을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할 때 이걸로 시험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다음 파일 봅시다.